어깨에 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늘 결리고 아프다면, 많은 사람이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오십견을 의심하지만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부터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등 다양하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대표 질환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본다.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동 범위가 넓은데요. 그래서 부상 위험도 높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네, 건강 A to Z,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오늘은 네.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시티병원 관절센터 정재훈 부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깨가 결리고 또 아픈 경우를 종종 겪게 되는데, 부원장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리고 또 어깨가 아픈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60%는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인구의 7%는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매년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절 자체에 뼈나 관절막, 힘줄, 인대에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경관절 이외에 경추부 질환이나 주변 근육, 근막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인경성 통증이나 심장 질환, 폐질환 및 횡격막 자극 등에 의한 전이통으로도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 증상 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거나 진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치료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만성적 통증으로 흘러 삶의 질을 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깨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가씨, 네. 왜 집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입이 요만큼 나와 있어요? 아니, 혜인 씨랑 웨딩드레스 2차 피팅 하러 간다고 안 그랬어요? 아이고 표정 보니까 둘이 싸웠네 싸웠어. 야 너거는 뭐 하루가 멀다고 맨날 싸우고 가노. 아, 내가 진짜 오빠랑 언니인 줄 아나. 안 싸웠거든. 그럼 뭔데? 아니, 내가 결혼 준비한다고 회사에서도 일, 집에서도 일, 노트북 가지고 계속 일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뻐근뻐근하더라고. 막 어깨도 아픈 거 같고 있잖아. 팔도 막 못 올릴 것 같고 막 아무튼 막 그렇더라고. 아이고 그래 네 그래가 지금 머리 떡진 거 맞지? 와 혜인인가 뭔가 가가 정수리 냄새 난다고 헤어지자 하더라. 웃지 마라 진짜. 왜 맞잖아 정수리 냄새. 오빠 머리나 신경 써라 진짜. 내 머리가 왜? 벤츠인가 뭐 그거 한다고 염색해가지고 진짜 어이구. 야 한 김에 좀 오랫동안 해볼라 안 카나? 아무튼 내 말 좀 끊지 말아봐라.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피팅을 하러 갔단 말이야, 웨딩드레스.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막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 올리는 거 자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데. 얘기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날 막 도와주면서 피팅을 막 하는데 웬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못 입겠는 거야. 이 팔이 아야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봄신상 못 입고 진짜 못 입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빠가 네 노트북 좀 작작하라 했지. 참 올해 시집가긴 걸렸다 걸려가. 야, 네 어깨 그래갖고 뭐 웨딩드레스는 있겠나?
아이, 있거든. 못 입거든. 그러고 니 딱 보니까 오빠가 딱 보니까 50견이라고. 무식하기는 진짜 뭐하노 지금. 아니 50견의 뜻을 모르나? 50견 50 나이 50에 걸리는 질환을 50이라 하는 거야. 나는 아직 30대야 30대. 뭐라 카노 진짜. 야, 왜? 니 50견이 뭐 50 넘어야지 꼭 걸리는 줄 아나? 요새는 30대 40대한테도 50견 나타나거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야 진짜 무식하다 진짜. 뭐, 어깨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50견이라고 생각. 그런 생각은 접어. 야, 네가 무식한 거지 마. 야, 어깨 아픈 거는 대부분 50견이에요. 아이고. 내 아직 나이 50 안 됐다 그랬지. 50은 언니가 가깝고 나는 아직 50이 되려면 멀었어요. 야, 50이랑 50견이랑 상관없다고 요새는. 아니다. 어깨 아프면 대부분 50견이라고. 하여튼 참. 다른 어깨 질환이라고. 아이고 둘 다 무식해가지고 둘 다 무식하니 말하니까 진짜 웃기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50견이 원인이다. 과연 이 말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면, 혹시 50견이야? 근데 50견은, 아유, 괜찮아. 세월이 약이야. 그냥 두면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깨 통증하면 50견을 떠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답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척추 질환만 해도 보세요. 뭐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분리증, 척추 후관절 증후군까지 질환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깨 질환도 역시 50견뿐만 아니라 질환이 참 다양할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이 50견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원장님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제가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50견은 대표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원인 중 경관절 내부의 가장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알려면 회전근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란 팔을 들어주는 어깨 근육들을 의미합니다. 우선 팔을 앞으로 들어주게 되는 극상근, 그리고 팔을 허리 뒤로 내회전하게 하는 견갑하근, 그리고 팔을 외회전하게 해주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전근개 질환이란 이런 회전근개에 문제가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에는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깨는 천장을 이루는 견봉이란 뼈와 아래 팔을 들어주는 회전근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충격을 흡수하는 물주머니가 존재하게 됩니다. 충돌증후군은 위의 견봉과 팔을 들어줄 때 회전근개가 한마디로 충돌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돌증후군이 지속된다면 견봉과 회전근개는 결국 마찰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충돌증후군은 견봉의 모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봉의 모양은 평평한 모양과 곡선형 모양, 그리고 갈고리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림 아래로 내려갈수록 충돌증후의 증상 발생 빈도는 높아지게 되고, 갈고리 모양의 이러한 견봉 모양일 경우에는 7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4가지 회전근개 중 하나 이상이 파열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나뉘고, 완전 파열은 크기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견봉과 회전근개가 충돌을 하는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과사용도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퇴행성 변화를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회전근개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류가 감소되게 되고 힘줄 자체가 변성되어 약해져서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50견은요, 그냥 둬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은 아무래도 어깨에 힘줄이 파열된 거니까 저절로 회복되긴 좀 어렵겠죠, 부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파열된 힘줄은 저절로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파열된 힘줄을 원래 모습대로 봉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열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에 4mm씩 파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엔 소파열이었던 것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파열을 방치하면 파열이 커져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재발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인 경우와 75세 이상의 고령인 상태, 전신 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호전이 안 될 때,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완전 파열이 되거나 급성 외상성 파열일 때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봐야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생활 습관의 변화, 운동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에 더불어 주사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초음파를 통해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사 제제들이 있어 힘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결국 근본적인 방법, 수술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요즘에는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개하지 않고도 찢어진 어깨 힘줄을 봉합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 내시경 치료입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절 내시경 치료는 피부에 적은 절개선을 가해서 관절 내시경과 기구를 삽입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절개선이 적고 출혈이 적어서 환자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수술이라고 보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견봉이 튀어나와서 힘줄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튀어나온 뼈를 깎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열되어 있는 회전근개를 원래 부착되어 있던 뼈 부위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봉합해주면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역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안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은 70세 이상에서 파열이 봉합되지 않는 광범위한 파열과 팔이 들리지 않는 가성마비가 동반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파열이 되었을 때 팔을 들지 못하다가 이런 수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팔을 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커지고 그리고 인공관절 자체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깨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50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견은 흔히 이제
50대 전후 그 나이 때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식 명칭은 동결견 혹은 또 유착성 관절막염이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십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깨가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해 통증을 유발하고 팔을 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란 용어보다는 동결견 내지는 유착성 관절막염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관절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발갛게 발적이 되고 이런 염증이 섬유화되고 관절막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강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경관절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경관절은 관절막이 아래까지 늘어져 있어서 관절 간격이 넓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진행된 오십견 어깨 오른쪽에 보시면 어깨에서는 관절막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어깨에 움직이는데 제한이 오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오십견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고? 뭐가 또?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이 집안을 치워야 되겠나? 아니면 이렇게 탱자 노는 사람이 집안을 치워야 되겠나? 생각 좀 해봐라. 진짜 돈 좀 번다고 유세했더나 어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는 줄 아나 어이? 오빠가 뭐 하느라 바빴는데? 먹고 놀고 싸고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 바빴다. 또 두 여자가 또 슬슬 열받게 하네. 잘 들어라. 시끄럽다. 내가 오늘 뭐 했는 줄 아나? 어이? 내 오늘 알바 해본 그 드가가 자주 들락날락하고 취업센터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내 하루 종일 일해서 쓰고 자소서 쓰고 내 얼마나 바빴는지 아냐? 어이? 내가 오늘 자소서 하도 써가 내 50경 오는 줄 알았다. 내 어깨 아파 죽겠다 어깨. 갖고 가라. 뭐? 나는 뭘 했는 줄 알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백수 남편 아침밥 손수 차려주고 후다닥 준비해갖고 나가가지고 10,000원 지하철을 못 맡기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서 회사 출근하고 내가 백수 남편 저녁 차려주려고 야근하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쉬지도 않고 펑펑 일만 하고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저녁 밥부터 차리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야말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정말 어깨가 아프다 보다 빠질 지경이다. 으이! 그라마 8살 어린 남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안 됐지. 어이? 나이만 8살 연하면 뭐하는데? 연하 값을 못하는데. 어이! 내가 무슨 값을 못했는데? 어이? 하루 종일 일도 없으면서 띵글띵글 놀면서 하는 값이 뭐 있나? 밤에는 잠만 자지 뭐 하는 게 있나? 어이! 이 옆에 내가 선미도 있는데 어이? 아가씨! 연하라고 좋아할 것 한 개도 없다. 어이! 이 선글라스가 뭐라고 끼면은 아이 하는데 유행어가 아이. 아무튼 난 집안일 하랴 일하랴 어깨가 너무 아파 죽겠다. 아무래도 난 50견이지 싶다. 자기가 무슨 50견이고 그 일 좀 한다고 생색은 하루에 몇 개씩이나 자소서 쓰는 내가 50견이다. 내가 50견. 아이거름
원래 50개는 여자가 잘 걸리거든. 가사 노동을 많이 해서. 참나 50견 걸리는데 그 남자 여자가 있노? 하여간 여자들이라 하면 참 네 남자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담장을 넘어가면 피가 막 나는 거 모르나 진짜. 뭔 놈의 남자가 뭐 말도 많고 목소리가 이렇게 크노. 으이! 아니 근데 이놈의 옆에 내가 어이? 잠깐만. 내가 딱 보니까 둘 다 50견에 걸리고 싶어가지고 난린데 잘 됐네. 둘 다 그냥 50견에 걸리고 요 보니까 요 선글라스 참 매력 있는데 요거는 우리 혜인 씨 갖다 주는 걸로 하자. 알았지? 어이. 이 봐라 동생 키워봐야 소용없다 카예 어이?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50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걸린다. 이 말 과연 정답이 뭘까요? X일까요? O일까요? 이번 문제도 제가 정답 맞추겠네요. 정답은 O, 맞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 50견에 걸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40, 50대 주부들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즘 남성들의 그 가사노동 참여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하는 여성이 50견에 걸리기 더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은 씨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네. 하거든요. 아,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예은 씨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남자들이 정말 열심히 가사노동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집사람보다 더 가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뭔가 뿌듯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남자의 차이다, 여자의 차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이 50견이 빨리 온다고 보거든요. 정답은 X입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예은 씨가 맞추셨습니다. 예. 그래요? 50견의 빈도를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어깨 질환의 5에서 10%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의 2%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에서 50대에 흔히 나타나는 걸로서 있고 70%가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0에서 30%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만약 오른손잡이시라면 왼쪽 어깨에 증상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40에서 60대에 호발하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0견에는 1차성 50견과 2차성 50견이 있습니다. 1차성 50견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50견을 의미하고 2차성 50견은 수술이나 외상, 힘줄 손상, 석회화 건염 등 다른 것과 같이 합병돼서 나타나는 50견을 말합니다. 이러한 2차성 50견에는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50견은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과 연관되어 잘 나타나게 되고 특히 당뇨병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이 두 증상을 구분하는 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원장님, 운동 제한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50견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견의 증상은 통증이 수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픈 쪽으로 눕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야간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소실은 진행되면서 저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하거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브레이저를 잠그는 팔의 회전 동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후기에는 모든 방면의 움직임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증상은 정말 비슷한데요. 운동이 제한되고 그리고 야간통이 발생한다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어주는 힘줄이 파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팔을 직접 드는 능동 운동은 제한이 되겠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주면 팔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운동은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50견은 어깨가 굳어져서 안 들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팔을 드는 능동 운동도 제한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주더라도 팔이 들리지 않는 수동 운동 둘 다 제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서로 복합하게 합병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영상학적 검사를 꼭 시행해서 둘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50견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정상척에 비해서 전체 관절 운동이 대략 50% 이상 감소되게 되면 50견으로 진단할 수 있고,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이 둘 다 제한돼야 되겠습니다. 1차성 50견에서는 영상학적 검사가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관절 조영술, 초음파, MRI 등에서도 50견을 진단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학적 검사들은 50견과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50견을 진단받더라도 보원장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서 그냥 50견은 시간이 약이라고 들어서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이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리다면서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50견의 자연 경과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50견은 통증에 의해서 3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통기로 염증이 심해져서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 동결기로 통증은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어깨의 강직이 심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들면 용해기로서 통증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운동 범위도 조금씩 호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2에서 3년 정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호전된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적절한 치료 없이는 통증은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50견의 치료 목표는 우선 통증을 완화시키고 강직된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해서 정상 기능의 어깨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운동 치료는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 진통제, 근위완 제제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우울증도 합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우울제도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견봉하와 관절강 내에 주사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사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의 빈도나 주사의 간격은 전문가의 관리 하에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50견의 치료에 있어서 운동 치료는 꼭 병행되어야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괜찮은 팔로 아픈 팔을 잡으시고 전방으로 들어주는 전방 거상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 아픈 팔의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돌려주는 외회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팔을 허리 뒤로 돌려서 막대기나 수건을 잡고 들어 올려주는
내회전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 치료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증이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의 말단에서는 한 10초 정도 뻐근할 정도로 해야 되겠고, 한 10초 정도 머물러서 점점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4에서 6개월간 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을 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마취하에 도수 조작술을 할 수 있고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붉게 발적되어 있는 염증성 조직을 관절경 수술로 인해서 제거해주고 두꺼워져 있는 관절막을 절개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은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다면 적절한 치료가 되어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건강한 어깨 관절을 유지하십시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참 다양합니다. 원인 질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만큼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결리고 아프신 분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네.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서 검사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시티병원 관절센터 정재훈 부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